이왕 이렇게 된 거 의지를 불태우겠습니다. HLB가 최근 신저가를 갱신하는데 주주님들은 과연 저점이 어디일까 궁금할 것입니다. 저 역시 궁금하고요.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HLB가 저점일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제 영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일 HLB를 영상으로 다뤘기 때문이죠. 차트에서는 주가가 저점이었던 해당 날짜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날짜에 업로드된 제 HLB 영상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굳이 제 영상을 찾아보지 않아도 주주님들은 이미 몸으로 그 하락을 들이받으며 견뎌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피부로 느껴온 것이죠. 그때의 그 감정들과 함께 말이죠. HLB의 저점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신저가를 깨고 시작하죠. 12월 28일입니다. 차트상에서 주가가 9만원을 깨고 내려갔습니다. 차트에 선 긋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손절하는 자리가 만들어지죠. 거래량도 평소보다 터집니다. 아무래도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니까 거래가 많이 일어났겠죠. 누군가는 9만원 지지선에서 매도하고 누군가는 9만원 지지선에서 매수하는데 결국 매도하는 자가 이겨서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9만원에서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밀려서 윗골이 달린 음봉이 되었죠. 그리고 HLB의 저점은 한 가지 특징이 더 있는데요. 종목 토론방에 그렇게 하소연과 욕이 많이 올라옵니다. 주가가 하락하니까 당연한 현상이겠죠. 때로는 강성 주주님들도 진심으로 화가 나서 진짜 살벌한 분위기가 만들어진 적도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반등해서 상승하면 싹 사라집니다. 자, 12월 28일 9만원 지지선을 깨고 주가가 내려갔습니다. 신저가를 갱신했죠. 거래량도 붙었죠. 누가 봐도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듯 합니다. 다음날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란듯이 상승하고 상승해서 순식간에 10만원을 돌파했습니다. 4일 동안 연속해서 상승만 했습니다. 신저가를 갱신하고 4일 만에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10만 5천원까지 도달했죠. 차트상 지지선인 9만원을 깨고 내려갔으니까 손절한 사람들은 분통이 터지겠죠. 최저점에 손절했으니까요. 그리고 보란듯이 장대 양봉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분통 터지는 이유는 오랜 기간 동안 내리기만 하다가 딱 신저가에 손절하고 나니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이전 장대 양봉은 12월 7일입니다. 그때 이후로 20일 동안 주가는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내리 하락세만 보여왔습니다. 20일 동안 주가는 약세만 보였죠. 기다리다 지쳐서 지지선을 깨는 거 보고 손절하니까 곧장 급등했던 것이죠. 아, 그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신저가 깨는 척하면서 사실 방향은 위였구나 생각하면서 늦게라도 다시 타서 손실을 복구해보자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있었을 겁니다. 10만원대쯤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대하는 그런 흐름은 없습니다. 그냥 다시 줄줄줄 흘러서 원래 손절쳤던 바로 그 가격대인 9만원으로 회귀합니다. 종가는 9만원을 깨고 89,000원에 마감했죠. 만약 12월 28일에 손절치고 4일 뒤 장대 양봉에 다시 올라탔다가 기다리니까 다시 9만원까지 내려온 투자자는 분통 터집니다. 그리고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은 심리가 어떨까요? 9만원 지지선을 다시 깨고 내려갈 때 욕이 절로 나올 겁니다. 가만히라도 있었으면 중간이라도 갔을 텐데 최저점에서 내려서 최고점에 다시 타서 다시 최저점 간 거거든요. 세상이 예쁘게 안 보입니다. 최대주주 오너는 주가 관리 안 하는 천하의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죠. 에라이 더러워서 나간다 하고 또 손절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다음날부터 반등합니다. 이틀 뒤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이런 특징을 가진 게 HLB의 저점입니다. 요약을 하면요, HLB가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다음날 그대로 반납하는 음봉이 나옵니다. 혹시나 반등을 기대하면 그런 거 없습니다. 다시 줄줄줄 흐릅니다. 한 달 가까이 음봉으로 주가가 흘러내리죠. 설마 저기 지지선은 안 깨겠지 하는 지지선이 있을 겁니다. LB 주가는 서서히 흘러내려가면서 다가가더니 반드시 그 지지선은 가차없이 깨고 봅니다. 그러면 손절하겠죠. 그리고 곧장 다음날부터 상승 전환을 하더니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또 장대 양봉 나오니까 올라타는 투자자들이 있겠죠. 다시 장대 양봉을 반납하는 음봉이 나옵니다. 한 달간 질질질 흘러내립니다. 최저점 깹니다. 손절합니다. 상승 전환합니다. 장대 양봉 나옵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는 겁니다. HLB 시세를 잘못하는 순간 계좌는 갈려나가는 겁니다. 이거 특수한 사례만 보여준 거 아니냐? 아니요. 오히려 평소 흐름인 약한 거부터 보여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강력하고 악랄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장대 양봉으로 11만 5천 원을 돌파합니다. 전고점을 뚫으면서 신고가를 치죠. 이평선을 보면 아름다운 정배열입니다. 차트를 보는 분들은 추세 전환이 이뤄졌구나 판단할 수 있죠. 6월 3일까지 캔들이 전부 양봉입니다.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뜻이고요. 장내 매도하는 세력보다 장내 매수하는 세력들이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장중 매도세를 매수세가 이겼기 때문에 양봉이 나온 것이죠. 거래량도 붙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상상해봐도 될 차트 흐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만원이었던 주가가 어느새 13만원이 되었습니다. 30%니까 사실상 상한가 한 번 친 주가인 거죠. 다음날 주가가 기대가 되죠. 그런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미끄럼틀 타고 내려갑니다. 썰매 타고 내려가는 차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악랄한 이유는 이 기간이 무려 2달이 넘습니다. 혹시나 신고가를 돌파할 때 따라붙었던 투자자는 고점에 처물려서 2달 동안 질질질 끌려가게 됩니다. 무려 2달입니다. 웬만하면 못 버팁니다. HTS 삭제한 장기 투자자 아니면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죠. 2달 동안 내 계좌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그 스트레스가 최고조에 달하는 날이 역시 또 지지선을 깨는 날입니다. 8만원은 안 깨겠지. 그런데 8월 12일에 8만원 지지선을 깨는 음봉이 나옵니다. 하늘은 왜 나를 망하게 하시렵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죠. 그리고 분출됩니다. 그 대표적인 공간이 종토방이죠. 6월달부터 8월까지 2달간 기다려온 투자자들도 대부분 인내심은 바닥을 치고 멘탈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종토방이 진짜 살벌합니다. 이미 이평선도 우하향하고 추세는 다 깨졌습니다. 게다가 8만원 지지선도 깨고 내려갔는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회사가 잘못된 건가 싶죠.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명 2달 동안 내려왔습니다. 바로 상한가 때려버립니다. 오랜 기간 내려온 만큼 추세 전환은 장대 양봉 중에서도 최고봉인 상한가로 해버립니다. 그리고 상승 기간도 역시 길죠. 2달간 상승 추세를 타더니 다시 13만원까지 회귀합니다. 이것도 처음 본 차트와 똑같죠? 기간만 더 길게 다를 뿐입니다. 추세가 상방에다 장대 양봉 나오니까 이제 가나보다 하고 매수합니다. 2달간 질질질 흘러내립니다. 설마 저기까지 안 깨겠지? 지지선은 가차없이 깹니다. 이제 답이 없나 보다 손절칩니다. 거기가 최저점입니다. 다음날 상한가 칩니다. 울분이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2달간 내려왔으니까 다시 2달간 상승합니다. 다시 1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아,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다시 타자. 13만원대에서 타는데 그냥 밀려버리고 윗골이 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똑같죠? 그냥 냅다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다시 회귀합니다. 원래 상승하기 전 가격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HLB는 2019년도 초급등한 이후에는 이런 흐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만약 저 사이클 속에서 한 번이라도 반대로 매매했다면 멘탈 터집니다. 될 대로 되라 화가 나죠. 세 줄 요약입니다. HLB의 저점을 3가지 살펴봤는데요. 전부 신저가를 깼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신저가를 깨자마자 바로 추세 전환이 나오면서 상승했습니다. 차트상 신저가를 깨니까 손절친 투자자들은 전부 털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와서 아, 추세 전환이었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하고 다시 타면 또 처물리게 하는 종목인 것이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